우리 이제 서양 역사의 마지막 부분인 서양 현대사로 이제 들어왔는데, 자, 우리가 서양 근대사 배우면서 여러 가지 배웠어. 맨 처음에 르네상스로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역사를 배우면서 마지막에 배운 게 산업혁명.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유럽 세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걸 배웠어. 특히 산업혁명 때문에 유럽이 많이 변화되었고, 그렇게 변화된 유럽이 이제 세계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그것을 시작으로 이제 서양 현대사를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예를 들면 이 산업혁명 이후에 서양의 여러 국가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시작해. 그것을 제국주의라고 하는데, 그러한 제국주의 국가가 어디를 점령했고 어떠한 제국주의 활동을 했는가가 잘 나오는 부분이고, 여기도 그러한 내용이야. 또 어떤 국가가 뭘 했는지, 그래서 그 국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이런 게 대표적인 문항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 제국주의와 민족운동. 서양에서 제국주의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니까 침략을 당한 나라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운동을 펼쳤겠지. 민족운동.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열강들이 분할했는지. 자, 두 번째는 이제 각각 민족운동의 내용을 배우는데, 원래 중국, 일본의 민족운동,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족운동도 나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저번에 중국 역사 그리고 일본의 역사를 배울 때 다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빼고 인도 및 동남아시아, 서아시아를 중심으로 어떻게 제국주의에 맞서서 이제 민족운동을 했는지 여기서 살펴볼 거야.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서양현대사 제국주의로부터 시작이 된다. 자, 그래서 내가 크게 이제 오버뷰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서양 현대사를 내가 정리를 했는데, 제국주의와 대전 이거를 요약할 수가 있어, 현대사는. 자, 그 다음에 그 기반 속에는 바로 민족주의와 대공황이 있다는 거야. 민족주의가 제국주의 기반에 깔려 있고, 특히 2차 세계대전에 경제 대공황이라는 기반이 깔려 있다. 그래서 이러한 큰 개념을 먼저 가지고 이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자, 밑에 보면 제국주의란 무엇이냐? 제국주의가 영어로 뭐야? 갑자기 까먹었다. 나도 원래 알고 있었는데 얘기하려고 했는데 2초 전에 까먹었어. 뭐였지? 아니야. 인플루엔자. 임페리얼. 그래, 임페리얼리즘. 그치? 도로. 임페리얼 누구야? 어떻게 알았냐? 제가 좀 빠삭하죠. 아닌데? 어떻게 알았어 진짜? 네? 어떻게 알았어? 휴대폰에 보는 거. 모텔 이름 말하다가 말했어요. 임페리얼리즘 맞잖아. 한번 이거 확인해봐야 돼. 세창이가 말한 거기 때문에. 휴대폰 검색했습니다. 너 핸드폰 했지? 핸드폰 뺏어야겠다. 진짜 안 했어요. 억울한 척하네. 자, 이 제국주의 임페리얼리즘 침략하다라는 거야. 침략하다. 자, 그래서 자, 제국주의 강대국이 무력 등으로 힘으로 이제 후진 지역, 약소국을 침략해서 식민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게 제국주의고, 그러면 이러한 제국주의가 왜 등장했는가? 우리가 배운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된다. 자, 산업혁명으로 이제 경제가 발전해 공장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지금으로 따지면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기업들이 경쟁을 하겠지. 경쟁을 한 결과 이제 그 당시에는 자유방임주의야. 국가가 제재를 안 한다고. 국가의 제재가 없는 상태에서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이 무한 경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 결국에는 1등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 1등이 모든 걸 먹어버려. 그 기업을 독점 기업이라고 하잖아. 독점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거야. 독점 자본주의. 자, 그러니까 그 독점 자본주의, 독점 기업은 이제 자기가 짱이잖아.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 이제 상품 판매를 할 때 자기가 우선적으로 이제 판매를 하겠지, 그렇지? 즉 시장을 확보하기 시작하는 거야. 시장을. 자, 그래서 더 넓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거기에 파는 거야. 강매를 하는 거지. 그런 내용이 여기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소수의 거대 기업이 등장했다. 자, 그래서 값싼 원료 공급지, 즉 남아메리카 같은 데 있잖아. 거기서 원료를 싸게 다 들어오는 거야. 왜? 내가 지배하는 곳이. 그 다음에 노동력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든 걸 거기다가 파는 거야. 그래서 난 돈 벌 수 있잖아, 싸게.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민족주의가 대두되었다. 민족주의. 자, 민족주의는 우리 민족이 짱이다. 우리 민족이 짱이야.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뭐야?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내가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민족주의로 이제 제국주의가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열강의 식민지 형태를 식민지 형태로 이제 국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대. 우리가 여러 가지 시민혁명 이런 걸 많이 배웠어, 그렇지? 시민혁명이 많이 발생해서 이제 왕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시민이 가져간단 말이야, 그렇지? 자, 그런데 그 시민이 가져온 권력을 시민이 잘 사용을 잘 못하겠지, 그렇지? 아직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시민혁명이 발생하고 산업혁명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잖아. 대표적으로 노동자 문제도 많았고, 그 다음에 뭐 위생 문제 등등등.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민족주의가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시작한다는 거지. 자, 그 내용. 자, 그 다음에 사회 진화론. 이거 저번 시간에 잠깐 했던 것 같아. 자, 생물은 진화한다. 마찬가지로 사회 역시 진화한다. 그래서 그렇지. 스펜서의 주장이지, 사회 진화론. 진화된 사회가 있고 진화되지 못한 사회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진화된 사회가 진화되지 못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 약육강식의 법칙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인종주의, 백인, 황인, 흑인. 당시 유럽 사람들은 백인이 많으니까 백인은 지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인종인 거야. 흑인은 지배받는 인종인 거야. 그렇게 인식을 한 거야.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랑 비슷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백인이 우월하니까 다른 인종은 지배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이제 제국주의가 팽창을 하기 시작했고, 자, 그러한 제국주의 열강들이 어떠한 나라들을 지배했는가가 여기 나와 있어. 자, 근데 이거는 다 외우면 좋아. 근데 꼭 외워야 되는 거는 우리 짚어서 보자. 자, 맨 처음에 포르투갈. 자, 신항로 개척 이후에 동남아시아에 가장 먼저 진출했다. 그 정도? 자, 그런데 여기 에스파냐는 필리핀을 점령해서 식민지 경영을 했다. 이거 알아둬야 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 더 알아둬야 할 게 뭐냐면, 자, 여기 밑에 보면 미국 나와 있잖아, 미국. 미국은 에스파냐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필리핀을 차지했다라고 돼 있네. 자, 1898년에 에스파냐와 미국의 전쟁이 있었다. 에스파냐 미국 간 전쟁이 있었는데, 즉 1898년까지는 에스파냐가 필리핀을 지배하다가 이제 1898년 미국과의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함으로써 그 이후로는 미국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미국 관련해서 하와이 괌은 유명하잖아.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괌과 하와이, 미국 땅. 알았지?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영국을 보면, 여기 보면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땅을 지배했던 나라는 어디야? 영국. 근거는 많이 써있잖아. 그치? 자, 그 중에서 영국이 지배한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야, 인도. 그래서 우리가 인도를 잘 알아야 돼. 자, 근데 이거 인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인도의 역사를 배울 때 인도의 근현대사까지 배웠나? 여기 시간에? 엄중 근현대사까지는 안 하는. 안 배운 것 같아, 그치? 그 무굴 제국까지 배운 것 같아, 무굴 제국. 제국까지 왜 이렇게 너들어? 네? 네? 왜 이렇게 너드냐고? 또 틀려하니까 또 잘해. 자, 인도를 보자. 자, 원래 엘리자베스 1세 때 영국이 인도를 공격해서 인도를 지배했단 말이야. 뭘 통해서? 동인도 회사라는 걸 통해서. 간접 지배다고, 간접 지배. 자, 그런데 자, 첫 번째 플라시전투라는 게 있다. 플라시전투. 프랑스랑 영국이랑 인도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싸웠는데 당연히 영국이 이겼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플라시전투.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여기는 안 나오네. 근데 이 정도까지 알고 있자. 이따가 인도 역사 할 거니까. 자, 동남아시아 미얀마 점령 하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말레이 연방을 수립했다. 말레이 연방 한 요 정도? 자, 이 말레이 연방이 뭔지, 미얀마가 뭔지는 이따가 설명해줄게. 지도를 통해서 함께. 자, 프랑스를 보면, 자, 베트남을 지배했다. 원래 베트남은 청나라가 지배했었는데 1884년에 청푸전쟁에서 프랑스가 이긴 다음에
프랑스가 베트남을 차지했다 정도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를 알아야 돼. 어떤 국가가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를 지배했는지. 자, 베트남.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을 수립했다. 두 번째. 이게 뭐냐? 이따가 지도를 통해서 같이 보자. 자, 세 번째.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스마르크 제도라 그래갖고 자 여기가 어디냐면 그 너네 뉴질랜드랑 오스트레일리아 알지? 오세아니아죠. 그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한 한치 정도 방향? 원래 거기 바다밖에 없잖아. 근데 거기 섬이 많아. 그 섬을 비스마르크 제도라고 불러. 독일이 거기를 지배했어. 그걸 얘기하는 건데 자 그래서 내가 여기 표시한 부분 있잖아. 그걸 위주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물론 나머지도 100%안 나온다라고 보장할 수 없고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가장 잘 나오는 부분만 내가 체크를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인데 여기 보면 리빙스턴, 스탠리 이런 사람들 있지. 여행가이자 의사 이런 애들이야. 이런 애들이 아프리카를 갔다가 이제 아프리카라는 대륙을 발견하면서 야 가보니까 사람은 굉장히 힘이 약해. 그리고 뭔가 아는 게 없어 보여. 근데 거기에 광물, 다이아, 금 이런 거 많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야? 그걸 아프리카의 소식을 전해들은 유럽 사람들이 가려고. 거기 침략해서 내가 먹어버리면 되겠네.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 유럽의 여행들이 아프리카를 분할하면서 먹기 시작했다. 그 얘기야. 자,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 자 이집트 등등. 자, 영국, 프랑스, 독일이 있어. 자, 그런데 영국은 아프리카를 먹을 때 어떻게 먹었냐? 종단 정책. 위에서 밑으로 먹고 프랑스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 정책을 했다. 즉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으면 영국은 이렇게 먹는 거야. 그리고 프랑스는 이렇게 먹어. 대체로. 그 다음에 기타 조그만 국가들 이런 나라를 독일이 먹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영국이 가장 많이 먹었고 그 다음에 프랑스 그리고 그 다음에 독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나와. 가나다가 어떤 국가인지 알아요. 근데 가장 많은 국가를 차지한 나라는 영국이다. 그다음 중간은 프랑스, 그 다음에 가장 적은 데는 독일.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차지했다라는 거. 수에즈 운하가 뭐냐면 지도를 같이 넣어서 해야 되는데 같이 지도를 안 넣으면 이해하기가 힘드네. 자, 이따가 지도 보면서 좀 더 같이 이해해보자. 수에즈 운하 이거 얘기하려고 그래. 자, 그 다음에 종단 정책. 그래서 3시 정책이야. 카이로, 케이프타운, 캐르타. 자, 카이로는 어디 수도야? 이거 이집트. 케이프타운. 수도. 케이프타운 어디 있는데요? 남아공. 이집트에서 남아공으로 내려오는 거야. 종단 정책이지, 그치? 그 다음에 캘커타는 인도. 이걸 연결하겠다라는 거야. 이게 영국의 3시 정책. 그 다음에 프랑스는 횡단 정책이겠지? 가로로 간 거, 가로. 자,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3비 정책이라고 있는데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 영국 따라한 거야. 영국 따라한 거. 자, 그리고 기타 여기 보면 토고, 카메룬 이런 나라를 다스렸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땅 따먹기를 하다 보면 부딪히는 사건이 발생하겠지. 그게 첫 번째 나오는 게 파쇼다 사건이야. 파쇼다는 영국과 프랑스가 마주쳤는데 여기서 당연히 누가 이겼을까? 영국. 프랑스가 양보를 했대. 자, 그래서 이제 영국이 이제 우세권을 가졌고. 자, 두 번째는 모로코 사건인데 모로코가 어디냐면 뭐 어디 있어? 모로코. 그치, 아프리카에 있었지. 우리 아프리카 배우고 있어, 그치? 모로코가 어디냐면 아프리카 위에 서쪽 지역에 있어. 자, 거기를 두고 이제 독일과 프랑스가 싸운 거야. 누가 여기를 지배할 것인가? 결론만 얘기하면 두 번의 파수사 사건이 있었는데 다 프랑스가 이겨. 왜냐면 영국이 도와주거든. 그럼 영국은 왜 프랑스를 도와줬을까? 양국이. 한 번 양보했잖아. 고맙잖아. 그래서 프랑스한테 이제 힘을 보태줬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지역에서 식민지 지배를 당하지 않은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대표적인 게 라이베리아, 에티오피아. 특히 에티오피아. 여기를 좀 알아둘 수 있도록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보면 이 플라시던 투 플랜테이션 베를린 회의 이런 거 읽어보면 되는데 일단 이 사진부터 우리가 보면 좀 보기 안 좋게 나와 있네. 영국령 여기 분홍색 같은 거 있잖아요. 분홍색, 그치? 이 분홍색 영국. 프랑스는 여기 초록색인가 초록색?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대체로 이렇게 가잖아, 그치?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 요 정도? 4개 정도? 특히 요 2개. 이 아프리카를 중앙으로 구분했을 때 뭔가 하단에 2개 있지. 요게 나오면 그냥 독일이라고 부르는데 혹은 여기 토고. 토고에서 유명한 그 있잖아. 축구 선수. 아데바요르. 여기잖아. 그치? 아데바요르 토고 맞잖아. 아데바요르 토고. 또 한 명이 또 있어. 아 그래? 또 키 큰 아데바요르. 어쨌든 자 이렇게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베를린 회의라고 있잖아. 이게 뭐냐면 자 여러 국가들이 아프리카를 지배하려고 이제 아프리카에 몰려든단 말이야. 그랬더니 여기를 과연 누가 지배해야 되는 거야? 이걸 두고 너무 싸움이 많으니까 회의를 한 거야. 너무 싸우지 말자고. 그래서 여기서 결정한 거 뭐냐? 먼저 지배한 놈이 거기 지배한다 이거야. 이해돼? 먼저 점령한 국가가 거기를 실효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협의를 한 게 베를린 회의입니다. 이 정도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가 나오는데 동남아시아 지도가 여기 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각각 어떤 나라들이 어느 지역을 지배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전에 동남아시아의 지도를 보고 그 지도에 위치해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어요. 제일 알기 쉬운 거는 여기 필리핀. 그냥 섬 같은 데가 필리핀. 그 다음 맨 밑에는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여기 2개로 쪼개져 있잖아. 여기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두면 돼. 자 그런데 아까 말레이 연방을 영국이 지배했다 그랬잖아. 그 말레이 연방이 여기야. 여기. 지금의 말레이시아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 인도네시아를 지배한 나라는 네덜란드. 여기는 에스파냐에서 미국. 이런 식으로. 그리고 베트남 있지, 베트남. 여기는 프랑스. 그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에 대해서 배웠는데 제국주의 국가들이 어떠한 나라들을 지배했는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알아두면 돼. 알았지?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도가 나오는데 자, 인도. 자, 인도는 우리가 여러 가지 역사가 쭉 있어. 그런데 여기서 한 순서대로 어떠한 순서대로 인도의 역사가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되는데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플라시 전투라는 거. 플라시 전투.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1757년에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 누가 지배할 것인가 두고 싸웠는데 당연히 영국이 이겼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세포이 항쟁이야. 세포이 항쟁. 두 번째 세포이 항쟁. 세포이라는 세 글자의 뜻은 뭐냐면 용병이라는 뜻이야. 용병.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인도를 지배했다 그랬지? 그러면 그 동인도 회사가 인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 동인도 회사가 돈을 주고 용병을 쓴 거야. 용병. 그 말 안 들으면 용병 가지고 때린 거야. 근데 그 용병을 누구로 썼냐? 인도 사람을 돈 주고 용병으로 쓴 거야. 자, 근데 인도 사람들 지금은 어떤 종교를 많이 믿어? 인도? 힌두교. 근데 그 당시에는 힌두교만 믿는 게 아니라 이슬람교 믿는 사람도 있고 섞여 있어. 그런데 이 걔네들한테 이제 총알을 줄 거야. 총알. 그 당시에 총알을 줄 때는 어떻게 주냐면 이 비닐에다가 총알을 포장해서 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 총알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비닐을 뜯어야 그래,
비닐을 뜯어야지, 그렇지? 근데 비닐이 손으로 잘 안 뜯겨. 그럼 뭘로 뜯을래? 칼. 이빨. 이빨로 뜯지, 그렇지? 근데 그 포장된 비닐 안에 뭐 돼지기름, 소기름 이런 게 겉에 있는 거야. 왜 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근데 어쨌든 있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모르다가 갑자기 그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화가 나는 거야. 자기는 돼지랑 소를 절대 안 먹잖아, 종교적인 관념상. 그런데 영국은 그걸 알면서도 그 기름을 쓴 거잖아. 그러니까 이 영국이 우리 기만한 거다. 그래서 용병들이 일으킨 항쟁이 세포의 항쟁이야. 세포의 항쟁. 자, 그걸 알면 되는데 배경은 막 엄청 많아. 그냥 읽어보면 되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 종교적 전통을 무시했대잖아. 내가 방금 얘기한 게 그거야.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항쟁을 하고 이러한 용병들의 항쟁에 힘입어 주변에 인도의 여러 민족 국민들 얘네들과 함께 운동하는 거야. 그게 세포의 항쟁이야. 자, 그 결과가 뭐냐? 결과. 자, 인도 통치 개선법이라고 나오는데 원래 영국은 인도를 간접 지배했어. 간접 지배. 뭘 통해서?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그런데 야,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간접 지배해보니까 얘네들이 말을 안 듣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직접 지배해야지. 자, 그래서 이제 간접 지배에서 직접 지배로 바뀌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간접 지배에서 직접 지배로 바뀌었다. 자,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가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동인도 회사를 해체시키고 그 다음에 당시 인도의 무굴 제국을 없애는 거야. 무굴 제국의 황제를 폐했다. 그래서 인도 제국이라는 것을 영국이 만드는 거야. 그래서 영국의 왕이 인도의 왕이 되는 거야. 직접 다스리는 거야. 왕이. 자, 그게 결과고 뭐 의는 최초의 반영 민족운동이었다 등등등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브라흐마 사마지. 다른 말로 브라모 사마지라고도 부르는데 외국어 표기가 좀 다 달라. 그러니까 보통 브라흐마라고 부르더라고. 자, 이게 뭐냐? 영국에도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돈 많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이제 야, 영국이 이렇게 식민지배하는데 우리가 계속 당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이제 깊게 고뇌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저항을 이제 하는 거야. 자,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순수 힌두교로 돌아가자.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가 믿어야 될 걸 믿지 않아보다 다시 힌두교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바로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이야. 근데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일부 다처제도 없애고 사티제도도 없애자. 이렇게 주장해. 특히 사티제도. 샤티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같이 묻는 거야. 생매장. 뭐랑 비슷해? 순장. 이게 이때까지 있었던 거야. 이때가 언제야? 이 브라흐마 사마지가 19세기. 이때까지도 순장이 있는 거야. 이걸 없애자고 하는 거야. 뭐 카스트 제도도 반대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약간 계몽운동 비슷한 거야. 계몽운동. 인도의 계몽운동이라고 할까? 이게 이제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이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이제 인도 국민회의야. 인도 국민회의. 이게 1885년에 만들어지는데, 자, 이게 뭐냐? 인도 사람들, 인도의 좀 머리 좋은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서 이제 만든 집단이야. 자, 그런데 이 집단은 초반에 어땠냐? 영국이 힘이 세니까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거야. 대신 영국한테 뭐라는 거야? 아, 너네 지배하는 거 알겠으니까 그래도 우리 민족만의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우리 민족이 조금이라도 자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줄래? 이런 걸 요구한 거야. 인도 국민회의가. 자, 그래서 초기에는 자, 식민 통치에 협조하면서 이제 인도인의 권위 확보에 노력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터닝 포인트가 생긴 사건이 있으니 그 사건이 벵골 분할령이라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알아둬야 돼. 자, 벵골 분할령이 뭐냐? 벵골 지역이라고 해서 벵골 지역. 여기 있네. 벵골 지역. 여기 벵골 이라고 써 있지? 이 벵골 지역을 영국이 분할시키려고 한 거야. 왜 그랬냐? 당시 여기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있고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종교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명분 하에 영국이 여기를 분할시키려고 한 거야. 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려고 할 때 1920년대 민족 분열 정치를 썼지? 예. 우리나라를 더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분열시키는 거야. 친일파와 친일파 아닌 사람. 마찬가지야. 영국도 인도를 직접 잘 지배하기 위해서 일단 종교적인 명목으로 여기를 분할시키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당연히 반대했겠지. 그게 벵골 분할령이야. 1905년. 자, 그래서 이거에 반대해서 인도 국민회의가 뭐하냐? 캘커타 대회라는 걸 열어. 콜카타라고도 부르고 캘커타라고도 부르는데,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채택한 4대 강령이 있으니 이 4대 강령이 여기 내가 써둔 뭐 스와라시, 스와데시 등등등이 나와. 이걸 알아야 돼. 결과는 뭐 벵골 분열은 취소되고 뭐 영목선 자치권을 인정했다고 하는데,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인도의 역사를 배울 때 맨 처음에는 반드시 사건의 순서를 알아야 돼. 맨 처음에 플라시 전투, 두 번째 세포의 양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브라마 사마지도 나오는데 이제 바로 넘어가야 되는 게 인도 국민회의라는 거야. 자, 그래서 세포의 양제 이후에 플라시 전투에서 영국이 이겼어. 영국이 지배하는데 인도 애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그게 세포의 항쟁. 그 다음에 인도 국민회의라는 걸 만들었는데 맨 처음에 영국을 지원하다가 이제 뭘 계기로? 벵골 분할령을 계기로 캘커타 대회를 열었고 거기서 채택된 게 4대 강령이다. 그 4대 강령의 내용은 이러하다. 요 정도를 알아야 돼. 자,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동남아시아의 민족운동인데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등 이러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아까 말했지 제국주의 국가들이 다 지배했었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지배만 당했냐? 아니지. 지배를 받으면서도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즉 민족운동을 펼쳤겠지.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의 민족운동이 나오는데 굉장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낯선 단어들이 많을 거야. 근데 나오는 건 정해져 있어. 어떻게 이런 나라들까지 다 외우냐? 그런데 실제로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씩만 알면 돼.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깊이가 굉장히 얕아. 나오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알고 넘어가면 돼. 자,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의 민족운동이 나오는데, 자, 동남아시아의 민족운동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자, 알았지?